본 면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추진하며 영주문화원이 운영합니다. 구술자 김형동 선생님 2차 면담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장소는 풍기인경 홍보 전시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1차 면접 때 선생님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밖에 나누지 못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단산이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원주 가신 거죠? 부모님은 다 가신 게 아니고 저 혼자 원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여기 계시고. 그러면은 원주에 혼자 가셔서 예, 원주에 제일 우리 누나님이 거기 군인이 되어가지고 내 형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게 됐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단산에 계셨군요. 아니 단단에 있는 게 풍계에 있었어요. 그때 풍계를 이사를 갔어요. 풍계에서. 혹시 형제 자매분은 몇 분이신가요? 오남매입니다. 오남매. 형제분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큰 누님은 그러니까 6.25 사변 직전에 그 군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시고 그 다음에 바로 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울진고등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누님은 그 그냥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마 나도 초등학교 그러다가서는 중학교 2학년쯤 됐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가사를 탕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기로 오게 됐어요. 풍기로 와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이 전체로 온 게 아니고 형님은 그것도 바로 군대에 가고 큰 누님은 서울 그때 결혼을 했으니까 다른 데 가서 왔어. 그래 내 동생하고 바로 위에 누나 세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있다가 나는 그때 와가지고 이제 생활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 바로 우리 누나가 쪽잡기 여기 공장에 들어가서 쪽잡기 배를 져고 그래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한 1년 동안 여기 그 서당에 다니다가 원주 누님이 너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원주로 올라가고 그래 원주에 가가지고서는 있는 동안에 그 신문 배달 처음부터 하면서 처음에는 그 야간 중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어차피 또 야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2학년 들어서 이제 제가 또 주간 학교로 옮겼는데 한 6개월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우리 형편이 내가 벌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 그때는 아마 누님이 그 인사이동이 되어 영천으로 가고 내가 혼자 남아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내가 오래 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 신문사에서 그 뭐랄까 초급 집배원들 신문 일에 나눠주고 하고 또 사무실 지키고 연락하는 거 이런 걸 하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 그걸 하면서 그 생활하다가 22살에 그래 군대 갔지. 군대 가가지고 7사단 호병대대에 가서 근무하고 제가 그때 이제 호병대대 근무하면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장기 복무라 해가지고 이제 하사, 중사, 상사에 때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가 지원을 한 게 아닌데 그 당시에 하여튼 우리 선임 하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래 누구 봤잖아 장기 복무자가 됐어요. 그래서 64년 12월 20일경에 우리 동기생들이 제대 특명을 받았는데 나는 특명이 안 내려온 겁니다. 나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 장기 복무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스님한테 왜 이게 이래 되어 있는지 본인도 허락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한 자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군대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면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제대를 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그 의가사 제대를 신청을 했는데 그래 마침 의가사 제대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2065년 4월 10일에 나 제대를 했어요. 제대해가지고 이제 풍기에 와가지고 그 인견 쪽답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여기 와가지고서는 그 인견사 시를 이렇게 다리로 만드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견을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 다리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그래 들어보니까 자연히 이 인견적으로 뭐 그래 우리 처가 이런 걸 좀 했으니까 이왕이면 그걸 한번 하자. 다른 건 할 것도 없고. 그걸 풍계에서부터 인견을 하니까 그래서 인견 그 족달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분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자녀분은 며칠 두셨나요? 제가 그래 7남매입니다. 7남매. 친한데요. 칠남매 때 딸이 6이에요. 그럼 딸이 6, 막내가 아들. 아들을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처음에는 원래 딸 둘만 있었어요. 있어가지고서는 이제 뭐 직업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더 이상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 공장을 이런 걸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참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남자로서 족보를 반납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하여튼 뭐 임시되는 대로 놓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 6에 아들. 그래서 그 딸들을 전부 다 여기서 국민학교 초등학교만 졸업을 시키고 전부 다 대구로 보냈어요. 대구로 보내가지고 내가 아주 없고 또 시골에서 살았 테니까 내 자식들만은 그 중도시라도 가서 사교육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좀 대구로 보냈어요. 대구에서 살고 계신가요? 딸인데? 아, 6이니까 4사람. 4사람이 대구 살고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자주 만나 뵈시나요? 예, 요새는 내가 이제 그 공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대구에 이제 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아파트 그 옛날 포롱짜리인데 거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 둘셋 둘러리 있는데 거기에 집이 전부 다 마련돼가지고 지금도 그래 사는데 내가 가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나이들이 한 50대가 다 됐으니까 데리고서는 전부 다 산 아주 높은 산이 아니고 그냥 걸어로 대구 주변에는 뭐 안 가본 데가 없다시피 하고 또 가까운 데 한두 시간 걸리는 데는 뭐 포항이라든가 울산 뭐 거창 합천 뭐 그 하여튼 가까운 한 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지역에 가가지고 도착하는데 그 좋은 게 아니고 그 뭡니까 수목원 주로 수목원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그래 경북 수목원이 포항에 있더라고요. 포항 경북 그런 가기도 참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주로 수목원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우리 대구에 있는 그 셋째 딸이 처음엔 잘 걸음을 그래 남들보다 잘 못 걸었어요. 그래 계속 그러고 하고 나니까 이제는 잘 걸어. 그래 내가 나이가 50대 되면 어떻게든 운동을 해야 된다. 저들끼리도 그 신천에 나와가지고 저는 돌고 하는데 거기만 돌 게 아니고 저는 수목원 같은 데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 오자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간혹 빠질 수가 있는데 그래 지금은 너무 무더워가지고 이번 주는 안 갔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도중에도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집안일을 왕성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사모님 역할이 아주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친남매를 기르셔야 되고, 예. 그래서 사모님이 어떻게 내조하셨는지 그 얘기 들려주세요. 그럼요. 칠남매는 처음에 어릴 때는 키우기 힘들지요. 그래.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고는 대구로 보냈으니까 그래서 대구 보내가지고는 교부니까 할머니를 한번 모셔가지고 학생 애들 밥 해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할머니가 하여튼 우리 애들 거의 크다 싶 10년, 11년을 있어요. 11년을 있다가서는 자기 그 사정 때문에 그만뒀지. 내가 같이 계속 커서 살면서 누구 말따나 뭐 저렇게 하다니까 자기 자식들이 또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래 그만두고. 그래서 이 집사람은 처음에는 이 초등학교 졸업시킬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애들이 들어가고부터는 별로 큰 고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누나들이 많고 아들이 막내잖아요. 많이 사랑하고 귀여워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막내 아들이 선생님 속을 썩인다던가 뭐 말썽을 부린다던가 뭐 그런 네. 일은 없었나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하여튼 뭐 아주 한 번도 속을 썩이거나 그런 적은 없고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갈 적에 하여튼 경영학과를 가라 그랬더니만 그래 경영학과를 가가지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취직을 이제 해가지고 사회 경험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자기는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아버지 하는 걸 맡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공장을 물려받을 생각을 아주 생각으로 하고 있었군요. 예. 그러면 뭐 가업을 물려받는데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었다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뭐 그런 거는 없고 하여튼 이걸 운영하는데 하여튼 지가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 제가 내가 40년 조금 41년인가 2년 동안 하다가 2012년에 아들한테 정리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10년, 11년째죠. 그 이제 정리도 10년 동안에는 다른 정리는 또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10년 넘었으니까 내가 이제 정리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싹 물려줬기 때문에 처음 초반에 족답기로 이제 인견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족답기를 하는 여직공들을 많이 채용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집에 도명 여러 사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이 풍기에 저 족답기가 뭐 저박한 숫자는 모두 약한 2, 3천 대, 2천 대 이상 3천 대 가까이 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풍기에 세 가지가 유명하다 이랬잖아요. 돌, 바람, 처녀, 아가씨. 그래가지고 족잡기가 약 한 3천 대 되면은 그 당시에는 12시간 일을 하니까 밤낮으로 하니까 3천 대 같으면 대부분 6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풍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주위에서 풍기의 정처녀들이 일하러 많이 왔지요. 그래 타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6천 명만 아니고 그 족잡기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는 준비가 있어요. 그건 준비는 그 남자들도 있어야 돼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전부 자동입니다. 그때는 꿀이라고 저는 이렇게 꿀이를 감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저 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금 배짜기 하나 가면 그 풀을 먹여요. 풀을 먹여가지고서 그 다음에 집안해도 큰 공탄, 32공탄인가 큰 걸로 가지고 밑에다 대고 불을 피워가지고서는 건조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말려가지고 그래 그거를 다시 또 깡통에다가 이렇게 그걸 회사를 하는데 회사를 감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을 해가지고 그래 배를 짜는 그러면은 족답기는 여직공이 하고 그 실 준비하고 그런 것도 남자들이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준비도 밑에 준비하는데 여자들도 많고. 그러면은 그 시작할 때도 인견이 좀 전국적으로 유명했나요? 아니면은 그 유교 사전 나고 이제 처음 그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7인치입니다. 뭐 44인치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전부 다 27인치짜리 이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 필 이렇게 30굽이 해가지고 필을 막 한 필 한 필 그런 걸 뭐 한 10필이나 15필 보따리 해가지고서는 아줌마들도 그렇고 남자들 분들도 그렇고 장사하러 외지로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풍기 입견 조합이 그 처음에는 조합이 없다가 처음에는 없었죠. 그 69년도에 이제 경기도 조합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나는 69년도에 독답기를 처음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같은 조합원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풍기 이 지직물 조합이 단독 조합이 아니고 경북 견직물 조합 풍기 분사무소예요. 예. 그래서 경북 견직물 조합에서 매달 그 당시에 뭐 말하자면 한 사람의 그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고 오면서 또 인견을 그 견직물 조합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분수니까 이어서 갖다가 팔고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이 조합을 운영을 했어요. 견직물 조합이 큰 게 있고 예. 이제 풍기 입견 조합은 예, 풍기직물 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원은 정확하게 따지면 풍기분사무소 측이에요. 예, 경북 견직물 조합 풍기분사무소 측인데 거기 이제 가입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한 45명 정도 돼요. 나머지 안 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도면을 보면 알지만 이 봉현 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한 26개 되거든요. 그리고 저쪽에가 한 60여, 한 70여 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업체가 한 100여 개가 됐어요. 100여 개가 돼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합장을 하면서 왜 분사무소를 하느냐. 독립조합을 만들자. 그러니까 50개 업체 이상이 되면은 단독 조합으로 그 중앙정부에서 해준대요. 근데 그럴 때만 해도 우리가 단독 조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 그래서 경북 견직물 조합에서 원사를 인견사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서는 사는 운영을 했는데 뭐 단독 조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인견사를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봉현 농공단지 배치도를 오늘 준비했는데요. 예. 근데 전체가 몇 평이라고 그게 하셨어요? 32,000평인데 32,000평. 뭐 도로가 나고 이거 뭐 다 나니까 여기도 원래 24개 업체인가 5개 업체 될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땅을 직접 분류해 주신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냥 일반 농공단지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영풍부원이거든요. 영풍부원에서 장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래요. 그 정부에서 일개 구원 시군에다 농공단지를 하나밖에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 농공단지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니까 보통 농공단지는 정부에서 다 해가지는데 이건 특별 농공단지를 해서 내가 그 추진위원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군에서 보증을 쓰고 그 땅값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일단 넘겨주고 우리는 한 달에 얼마씩 몇 프로씩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갚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직접 분류도 하시고 저번 면담 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을 여기 지금 하신다고. 있지만은 이 루디아는 그 당시에 루디아가 아니고 여기에 저 인견 수세미 공장이라고 이 특별히 이 전주 직물 공장을 넣으려 하니까 농공단지 법에 인력을 제일 많이 쓰는 업체를 한두 개를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인견이 아니고 인견 재직이 아니고 그 저 수세미 때미는 거 있잖아요. 그 공장이 이게
3,500평 거기에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또 석재 공장이 하나 있어요. 1,500평인가. 석재 공장은 인변하고는 상관없이 예, 예. 그 석재. 돌까지 가는 거. 그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가는 전부 다 부도가 나고 그래 우리 질문하는 사람들 다 인수해가지고 그래 이거 처음에는 여기도 여기는 그래 나갔지만 이 큰 공장 내 동신증물하고 삼용하고 경공 신흥증물하고 동신증물 이거 세 군데는 평수가 2,000평이에요. 2,000평을 해놓으니까 이거 누가 어디를 가느냐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뭐 내가 조금짜리 어디 하겠다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 땅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이 당시만 제비를 뽑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데를 내가 거의 다 줬고 이 세 사람 나하고 둘하고 셋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는 했는 게 나는 여기고 삼용은 여기고 신흥은 여기예요. 그래 나머지는 뭐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사정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 몇 명 되냐 그랬더니 지금 그 신흥직물도 마찬가지고 삼용직물도 마찬가지고 삼용직물은 그때 공장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 당시에 주거지역이잖아요. 여기서 못하니까 이걸 하자 이래가지고서는 제발 좀 맡아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여튼 그래 맡았는데 이 사람들 다 해가지고 지금 다 괜찮지. 처음에 들어오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농공 단지를 이제 조성을 했는데도 제가 느끼기에는 먼저 막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할 것 같았는데 들어오기를 안 들어온다가 그랬던 이유가 네. 약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경제력도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뭐 좁잡게 하다가 이쪽에 땅 넓게 차지해가지고 전부 초가 3칸 설어가지고 이 좁잡기 몇 대씩 갖다 놓고 하는데 이거 땅 뭐 1,000평씩 뭐 500평씩 해가지고 뭘 하느냐. 그 뭐 여기 그 당시에 나는 나이가 45밖에 안 돼서 46, 7때 이제 그걸 조성을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들 저 망하려고 작정을 했다고 그 내보다 한 60, 70대 되는 분들이 거기를 왜 나보느냐 이런 소리를 할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앞으로 이 지금 분기직물 공장을 하나 하면은 주거지역에서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못한다.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내가 억지로 주는 공장도 지금은 내가 아는데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어디 해라 해라. 그러면 농공 단지를 조성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아니 생겨서 소음도 그냥 소음이고 이 지역에서 발전이 없잖아요. 좁다기면 되는 거 자리가 좁은데 발전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음도 아주 첫째 이유고 앞으로 하려가지고는 그래도 공장답게 하려면 그래도 좀 나가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래 87년에 이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에 완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해놓고 글쎄 입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 해갖고서는 누구 말더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한 반은 되고 나머지 한 거의 반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게 그래 내가 누구 해가지고서는 좀 들어오라고. 그러면 실제로 이 농공 단지가 풍기 인견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그걸 뭐 앞을 내다보고 내가 했으니까 큰 마찬가지죠. 그래 이제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90년 내가 입주를 했다니까 해가지고 한 2년인가 있다니까 그때 내가 90년까지 조합장을 했거든. 그래 다음 조합장을 이제 그 김석근 씨라고 그분이 자기도 한번 조합장을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 총회에서 의결해가지고서 됐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거 솔직히
그 김조합장만 믿고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해서 같이 좀 해달라 이래가지고 어딜 군에 가도 같이 가야 되고 계속 그래 다녔어. 그러다가 92년인가 93년인가 노태우 대통령이 그 무허가 아니 그 무허가가 아니고 건물이 허가가 났는데 만약 용도 이미 용도 변경 그러니까 내가 이 창고로 지었는데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뭐 안에서 스파라든가 뭐 하여튼 체육 시설을 한다든가 전부 다 이런 걸로 하니까 뭐 시골은 별로 없는데 도시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언제 금년도 말까지인가 하여튼 그때 단전 단수조치 하가는 그 특명이 내렸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업체가 산업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한 100여 개, 100몇 개 업체 됐어요. 업체 수로는 적던 크던 근데 업체가 그 이름을 달고서 했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 명품 군 시절인데 군수님 정부에서 이런 게 내놨는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뭐 군수님 자신 있으면 가가지고 단전 나와서 하세요 내가 그래 얘기하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서는 한 시간이 한 열흘인가 어느 기간이 흘렀는데 한번 날 부르더라.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단지를 한번 하나 더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그 당시에 지방 산업단지 이런 건 이름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 그것을 지방 산업단지라는 게 있는데 지방 산업단지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우리 사무부에다가 우리가 이런 걸 조성해가지고 옮길 때까지 좀 이제 저걸 해달라, 오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93년부터 이 땅 선별해가지고 다니면서 했는데 땅이 마땅한 게 없어요. 왜냐, 개울 건너는 봉현이고 이쪽은 풍자입니다. 풍기 여기 지금 현재 그 성신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일대가 넓어요. 그래, 거기가 위치가 좋다 해가지고 그게 하려니까 영주 상수 보호구역부터 10km 직선거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꾸불꾸불하게 옆 상수 보호구역부터 직선으로 해가지고 10km 이내에는 건설부에서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 그것도 안 되고 또 이 위로 하려니까 여기서 또 우리 그 풍기 댐 상수 또 이것 때문에 또 조건이 안 되는 게 그래가지고서는 뭐 할 수 없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대촌동 지금 현재 자리 거기 밖에 언제 거기는 영주 상수 보호구역 그것부터 딱 8km예요. 8km인데 그래 이걸 처음 시작을 할 적에 아마 조금 하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아마 여는 거기는 처음에 올리니까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그 환경청장의 사인까지 결재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만들긴 만들어야 돼. 뭐 다른 데 땀만도 없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풍기업에서는 직물조합장 김영도이가 말이지 이번에 또 그 직물단지를 또 봉현에다 만들어 간다. 그러면서 그 분영회 회원들이 전부 다 사인을 해가지고 진정서를 군수한테 올렸어요. 한 놈을 군수가 부르더니만 조합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귀해주면서 진정서 딱 복귀해주더라고. 그럼 땅은 장소는 없어가지고 그러면 풍기 번영해서 그런 땅을 마련 자리를 만들어주면 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그걸로 해가지고 또 몇 개월 기다려서 3, 4개월 같은 기다리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번영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번영회 회장이 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부가 한다는 소리가 김조합장 내가 하여튼 당신 나한테 가서 물어볼 테니까 제발 공연에다 만들지 말아야 글쎄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풍기
행정구역이 분기 내에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다렸다가서는 안 돼가지고서는 이제 대천동을 지정을 해가지고서는 행정구로 올라갔습니다. 용역회사 그 설계해놓은 용역회사 직원 둘이 하고 그 군의 대장들 대장 한 사람하고 내하고 네 사람이 올라가고 그 환경부에 가가지고 인사를 이제 하면서 우리가 영주에서 이런 지방산업단지 때문에 지방 끝에 지방 아니니까 fungi직물단지 조성 관계를 해갖고 올라왔는데 이 일단은 상수 보호로부터 8km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올라왔는데 내가 그 당시에 또 사무관이 서비스가 꽉 쓰더라.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군수님은 황군서가 가고 곽군서가 왔어. 그 같은 곳이라. 그래 내가 얼마나 그 약간 좀 아이고 우리 군수님도 곽군서인데 곽신데 뭐 같은 종신이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종성아요. 그래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튼 사람이 똑바로 가다가 못 가면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실이나 만지고 기계나 이제 뭐 어쩌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행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당시에 또 환경청의 그 전국 공단 책임자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잖아.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여기에 그 당시에 내가 한 만여 명이 그 먹고 사는 그 생명줄이 달려 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무관님이 일과가 끝나면 제가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현장 답사를 한번 시켜드리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모든 여건 현장 방문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고기를 적당적당 하더니만 그 영역회사 직원 둘을 가지고서 진짜 다른 사무실에 가더니만 한 시간 정도 뭐 얘기하다가 나오더라고요.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용역회사 직원한테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 공연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수 관로를 도로를 따라가지고 쭉 붙어가지고 공연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누구 말더라 여기 지금 도로 나는 데 있잖아요. 거리를 해가지고 우리 공연 노공단지 쪽으로 오면은 그게 2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하수 관로만 물만 그쪽으로 빼면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설계를 해보라고. 그래서 저게 승인해놨어요. 그게 지금 그 영주지방산업단지 얘기 말씀이시죠? 그래 이게 원래 fungi직물단지인데 네. 직물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자꾸 거기 이제 영주지방산업단지로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입주했는 사람 중에 그 회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보니까 뭐 내한테 얘기도 없이 fungi직물산업단지가 아니고 영주지방산업단지로 그 앞에 돌멩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fungi직물산업단지라고 하는 그 글씨를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북에서 내려오신 윤정대 씨라고 맨간 직물하시는 분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파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싹 지우고 영주지방산업단지라고 해서 딱 적어놨고 내가 보도본에서 내려오면서 저 보니까 저게 이름이 바뀌었는데가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지금 현재 이 자리죠. 그때는 여기가 이제 직물조합 사무실을 내가 이쪽으로 썼습니다. 여기가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fungi직물산업단지를 했는데 이름을 영주시에서 지방산업단지로 고쳐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더니만은 그게 이제 그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자꾸만 지방산업단지로 고민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시에서 그래가지고서는 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때 뭐 하여튼 시에서 뭐 누가 시켜서 했는지 했다는 거. 그래가지고서는 뭐
했던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회의해가지고서는 그 회장 그 사람 막욕 시큼 먹고 그래가지고서는 나중에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무조건 풍기 이름을 빼고 모든 걸 영주로 자꾸 고치는 거예요. 지금 영주 인삼도 원래 풍기 인삼인데 영주 풍기 인삼으로 가잖아요. 그래도 또 하여튼 모든 것을 옛날에는 전부 풍기로 해가지고 솔직하게 옛날에는 풍기는 알아도 않는 지역에서 영주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 그 당시만 청량리 역에서 내릴 그 북평열차를 하나 그 당시에 뭐 새마을호 같은 게 영주서도 풍기서는 12km밖에 안 되는데 원래 그거는 그래 서는 역이 없어요. 전국에 어디든지. 그래 풍기가 그만큼 산업이라든가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기차도 그냥 풍기에 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풍기 이름을 없애려고 하여튼 뭐 고속도로 이거 내려오는 표지판도 처음에는 풍기 IC 됐어요. 저 간판이 얼마가 있다니까 C에서 건의를 했는데 북영주로 바뀌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만나가지고서 건시장이 하여튼 뭐 하긴 잘하는데 이름을 그렇게 자꾸 임의로 고치면 되느냐고 내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풍기직물 산업단지가 아니고 영주지방산업단지로 이름이 바뀐 거군요. 예, 그래서 바뀌어. 그 영주시에서 돈 100원도 안 들어왔어. 그래 이름은 영주지방산업단지. 그럼 요거는 전체가 몇 평이죠? 요건 원래 5만 5천 평이 되는데 5천 평 줄이고 5만 평이었어. 5만 평. 그때 조성하고 나서 기업이 몇 개나 들어왔었나요? 처음에 조성을 딱 하니까 네.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거 이제 땅을 갖는다고 찾아왔어요. 그거는 가지고 얘기하길래 여기는 분기직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간해공업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500평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몇천 평 이런 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2,000평, 3,000평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버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부 다 하여튼 이것도 뭐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요거 한 600평, 600평, 600평이고 이런 것도 다 그렇고 저기 이제 여기 그 당시에 이제 요거 그때 할때 또 김진영 시장인데 그 문제지 전에 한번 내한테 얘기해 본인이 대만을 한번 시찰을 했는데 가니까 이 간해공업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잘하네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여기 그때도 우리 기사들이 자기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서 이제 하면은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저 지방산업도 워터제트 기계가 놓는 걸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 워터제트를 한 20대씩 하면은 여기 하면서 가서 한 10개 하면은 200개 뭐 하여튼 10개 하면 한 300개 이래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살아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그 땅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서는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또 모두 성공 못한 사람도 있어. 그래 이제 사람도 땅도 좀 매매가 되고 사람도 많이 바뀌지 처음에 인사는.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환경청에서 승인 나지 않았던 거는 요거죠. 네. 요거. 혹시 환경청에서 승인 나지 않고 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지방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아니 환경청에서 이제 허가는 그래 이렇게 돌아서 다 관로를 없는 조건으로 이제 허가가 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 돼. 공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난 그때 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도 생각도 못 했는데 그거 하는데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한 번은 있는데 어떤 경북 북부 지역 환경 영향 평가 대표로 가면서 어느 직원 하나가
왔어요. 그래 그 국기 진굴단지 이거 만드는 거 환경영향 평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뭐 설계했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그 대표 되는 분이 얘기를 하다 말고 그 조합장은 혹시 등산 하나 썼어요. 저 36살부터 54살까지 10년간을 저쪽에 1000고지 이상 되는 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소백산은 제가 아마 200 한 몇십 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안동대학교 교수로 생물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소백산이 좋다길래 소백산에 올라갔는데 5월 초순이 5월 하여튼 10일도 안 돼. 5월 하여튼 6, 7일경 되면 더우니까 반팔만 입고 준비 등산에 이제 경험이 없는데 그냥 괜찮지 하고 갔다가 아이고 이 날씨가 소백산 꼭대기가 날씨가 흐려가지고 쌀랑눈이 막 때리더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나 하면 그날 딱 우리 그 분기 진굴조합에서 그때는 진굴조합 운영도 잘 되고 각 공장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경례 아가씨들이 거의 많이 있었거든요. 12명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그것들도 준비도 없이 그냥 입은 호텔로 그냥 갔다가 천문대 관리소 그 직원들이 사는 관리소 지키는 위병소 초소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경례하고 왔어요. 사장님 지금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 막 사랑놈이 때려가지고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우리 저기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차 좀 올려 보내줄 수 없어요. 그때가 바로 소백산 국립공원이 되고 한 2년 되는지 1년 전인지 그래요. 그 국립공원 그 관리소장이 왔을 적에 내가 등산을 하니까 만나가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만났어요. 그래 뭐 전화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차를 한 대 우리 봉고차로 보내줘서 조치를 해달라는데 아이고 알았다 이제 그래가지고서 올라갈 적에 우리 운전기사만 보내려다가 내가 같이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 왜 하면은 그때만 해도 중년비에서 그 연화봉까지 올라가는 길이요. 세면 포장된 데는 아마 한 전체 합해가지고 200m도 안 됐고요. 전부 다 그냥 적은데 아주 요런 경사진 데만 세면 포장이 돼 있었는데 차를 잘못 올라가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등산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가지고서는 가보니까 벌벌 떨고 그거서 소소에 있다가서는 쫓아나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는데 그 뭐 아가씨들이 12명이니까 뭐 덕지 좀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12명하고 우리 운전가 14명. 그 당시에는 지금 스타렉트가 아니고 봉고차 옛날 그거 그래 타고서는 거기서 한 500m 정도 내려왔는데 어떤 두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둘이서 손을 더잖아요. 차로 세우고. 그래서 내가 차 세우라고. 저 옷 입은 거 보라고. 이거 밤에 저 추워가지고 저 어떻게. 그래서 세워가지고서는 저 아가씨들 너들 전부 다 이제 몰아가지고 타고 저 태워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워드렸더니만 그때 명언까지 봐서 백교수를 있으면 이런 안동대학교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워가지고서는 내려오는데 운전기사를 보고 내가 운전기사 옆에 앉고 내가 운전했어. 왜냐하면 그 내리막길을 잘못 보통 차 운전하듯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1단 기아 1단 2단으로 내려오면서 살살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 내려오다가 브레이크에 열을 받아 브레이크가 터지면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운전수 옆에 태우고서 내려가요. 중에 휴게소까지 내려보니까 거기서 내려드리면은 명함을 하나
그런데 1년이 100번 보고 근데 안동대학교 물리과대학교 교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 인사를 하고 지났는데 어이 대중없이 그걸 묻더니만은 그 교수님 그때는 정말 참그 뭐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저거를 느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좀뭐 한참 얘기하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 알았습니다. 할적이야 그거 안 내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니까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자 하니까 안 하고 가고 있어. 그랬더니만 그래서 그것도 환경영향평가가 나는 그때만 해도 그걸 만들어도 환경영향평가가 뭔지 그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건지 그것도 몰랐거든. 그런데 이런 단지 조사하는 데는 환경영향평가가 우선 제일 까다롭다. 그래서 참 쉽게 말하자면 그거를 받은 거지. 그리고 또 그 한 얘기로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조선을 하면서 지원을 좀 받으려고 경상북도 도지사 면담을 갔어요. 2번이나 갔어요. 2번이나 가니까 그 당시에 경제국장이 좀더 이제 이겼고 그분이 주관에서 딱 막아서가지고 그 얘기를 듣더니만 우리 이런 걸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하는 얘기가 뭐 도에서 뭐 지방산업단지에 돈 준 것도 없는데 하여튼 난 무조건 지사님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했으니까 아이고 너무 바쁘고 제가 지금 면담할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제기가 책임지고 하여튼 한 1억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건의를 해주겠다. 뭐 그 이후로는 깜깜소소식이에요. 그래 이 지금은 지방산업단지지만 진짜 정부에서 돈 준 건 없고 이제 우리 한 80% 공정이 됐는데 상하도 시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하도 시설을 하는데 그걸 이제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뭐 견적을 뽑았는데 며칠 있다 뽑았는데 하여튼 업체하고 상의해봤는데 5억 한 몇천이 들어간다 이래요. 그래서 그 5억 몇천을 돈이 없어서 우리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조선한 쪽에도 약 한 10만 원 예산하고 했는데 그걸 또 하려고 하면 몇만 원이 더 붙여야 되니까 어렵대.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마침 중소기업청이 생기더라고요. 중소기업청이 딱 만들어지면서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연결이 되어가지고 내가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여기 이 직무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상하도 시설을 또 해야만 된다는데 이거를 지원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기업청이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힘써보겠습니다. 이래더니 그 얼마간 또 세월 한두 달을 걸렸는데 한 분은 그걸 올리라고 해요. 예산을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서는 또 공무원들한테 물으니까 국가도는 신청을 하면은 많이 나와야 10% 70% 나오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 한 몇천, 5억, 5천, 6천 된다 이랬는데 그거를 한 6, 70%로 할 것 같아. 그 정도로 돈이 떨어지고 7억 8천을 계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올려놓고 얼마가 있다니까 영주 시로 전화가 왔다고 시장한테 그 동기 직무단지 조성하는 추진위원장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시장이 김진영이 지시는데 그래가지고 김진영 씨 부시장 조창현 씨라고 그 당시 그 분이 내무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둘이 올라가니까 내무부에 들어가니까 청와대 빨리 들어가래.
점심 먹고 이런 것 저도 청와대에서 빨리 기다린다. 근데 난 급히 올라가다가 이거 뭐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가면 주민등록증이 없다니까. 저도 무시하고 오라 했더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서는 쫓아 들어가니까 뭐 청와대 정문에 그 초소에 가니까 그 영주구시라는 뭐 조창기 저 경제국장 그 불러서 왔다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증명도 안 보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이제 그 당시에 김영삼 씨가 대통령 시절인데 신무형 씨라고 경상북도 도지사 하던 분이고 경제국장으로 아마 안동 지난 사람인 것 같아. 그래.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또 보더니만 다른 얘기도 없고 그 급한지 이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왔는데 하여튼 뭐 한 80% 공정이 다 돼 있는데 상하자도 시설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국가가 이런 데를 도와야지 그 노력하는 자한테 도와줘야지 어디를 도와줍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 중기 직물 공장을 잘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업사무소 아니고 옛날 업사무소 자리 앞에 그 옛날 장무엇인가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며느리로 가는 거야, 누나가. 그래서 그 직물 공장을 하는 걸 고등학교 시절에 그 자손에 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초가삼간 집 안에 쪽다기 갖다 놓고 뱉자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들은 만든다 하니까 이런 데를 도와줘야 돼. 그래 7억 8천을 쓰는 걸 돈 2천만 원을 더 못해 8억을 따고 해가지고 그 조창현 부시장이 공무원 30년이 넘도록 해도 내가 정부 돈 신청해갖고 깎이면 깎였지. 이게 다음 말만라도 더 주면 진짜 참 빈조였잖아. 진짜 참 우은순 사람이라고 이래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래 조성해가지고 그거 실질 진짜라고 5억 3천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했고 나머지 돈이 2억 하니까 한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이 국가 돈을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직물조합 전에 그 사무실을 지냈다. 그때도 100평 정도 지으면 돈이 그래 안 들어가요. 난 욕심으로 어차피 국가 돈인데 이거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제대로 진짜 싶어가지고 100평을 2층으로 해가지고서는 2층에는 그 당시에 제 개인 생각으로 거기다 회의실도 만들고 정 안 되면 거기다 뭐 참 그 농촌 사람들 그 결혼식장 그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기다는 한데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2층으로 지었는데 그 2층으로 지었는데 또 그 건설업자가 그 김종철이라고 하나 우리 공장도 지었고 공연농공단지 공장 몇 개 지었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해달라 견적을 보면 3억 8천이나 그동안은 3억 2천인가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여튼 3억 2천 내 하되 앞으로 여기 이제 공장이 들어서면 공장 짓는 걸 최대한 내가 100%는 몰라도 뭐 한 3, 40%는 얘기를 하면 그 김사장한테 줄 기다.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지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그때 맡아가지고서는 할 때 하고 그 짓는 동안에 자꾸 물가가 올라가지고 아이고 자꾸 적자난다고 마무리를 안 해줘 애를 먹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네.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풍기에서 인견 생산하는 것이 한국 전체 인견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풍기 말고 다른 지역의 인견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생산은 뭐 80%라 하는 거는 글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해요. 대구는 원래 중국 대구에서 인연이 조금 그때 협의회가 생겨가지고서는 그 뭡니까 겉옷도 좀 만들고 또 각종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서는 판매를 하고 하니까 아 이게 인연이 좀 되는구나 싶으니까 재직을 대구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경기에서 재직한 것보다 항상 값을 싸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분기에서 뭐참 80%라든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대구 지역이나 다른 데는 별로 짜는 데가 없습니다. 직물이. 근데 대구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고 저 뭐 진주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다 인견이 아니고 그 뭡니까? 이게 비슷한 건가요? 예. 다른 화학성인가요? 아니 자연산 그 명주차 명주 쪽으로 해가지고 공주 공주도 그 공주 그 유구에서 이제 하는데 유구에서는 저 거의 다 작아들 무늬가 있는 작아들을 많이 하고 분기는 하여튼 그냥 뭐 작아도도 있지만은 일반 집기로 해가지고서는 말염이라든가 이 특수 처리해가지고 좀 그래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좀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제 좀 생산해갖고서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쳐다보면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되는 것 같더니만 요새는 좀 뜨거움한 것 같아요. 그러면 풍기 인견이 다른 지역 인견보다 좀 품질적으로 뛰어난가요? 어떤가요? 뭐 특별히 뛰어난다기보다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하고 그것을 이제 그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고급스럽고 뭐 이렇지 품질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족닦기 이후에 동력을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로 이제 점차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족닦기 이후에 어떤 기계가 들어온 건가요? 족닦기로 생산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덴테이라 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생산해가지고 거의 속옷만 만들고 그때 속옷으로만 주로 팔았는데 이제 동력이 들어오면서부터 동력도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덴테이가 아니고 그 투일이라 하는 거 삼등집이라 해서 투일하고 또 다우다 이런 걸 제작해가지고서는 양복 안감으로 그때 또 이제 그러니까 70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그 양복 안감으로 이제 많이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양복 안감으로 하다가 그것이 한 80년까지 거의 되다가 9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상하게 인견이 안감이 그러니까 인견이 그 단점이 뭐냐면 안감을 해가지고 그 양복 안감을 대놓으면 양복을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든가 하면 안이 자꾸 조금씩 줄니까 사람들이 특수 가공을 해도 그래도 약간은 준다 이래가지고 그 선호도가 90년 들어서면서 80년 말 90년 들어서면서 아스페트 안감이 또 생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스테이트 안감이 뭐냐 줄질 않거든. 그래 아스테이트 안감을 한 3, 4년 정도 하다가 4, 5년 했을 거예요. 하다가 92년부터인가 포리에스텔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포리에스텔을 가지고 또 제작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줄지도 않고 또 뭐 잘 찢어지지도 않고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감이 전부 다 이 포리에스텔로 또 바뀌고 이 포리에스텔로 제작한 것이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은 게 텐트라든가 잠바라든가 뭐 누비 잠바라든가 이 전부 다 포리에스텔로 했고 나이롱도 들어 하긴 하죠. 나이롱도 하고 포리에스텔이 주종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뭐 안감, 인견 안감은 그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대신 그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분기에서 인견 협의 분기직물조합에서 인견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견을 그 겉감으로 속옷이 아니고 외출용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외출용으로 만들고부터는 그게 그 당시는 처음 만들어 나가니까 인기가 좋았죠. 그래가지고 아마 한 2, 3년간은 거의 뭐 호황을 얻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런 호황이 아니고 조금씩 나오긴 나가는데 이제 각 공장마다 각 한 상인들이 한 자기의 저 능력에 따라 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역시 그저 인견은 자꾸 해보면은 주니까 자꾸 조금씩 주니까 선호도가 옛날만큼은 없어. 주는 정도가 그러면 면 있잖아요. 면이 죽은 거 비슷하게 죽은 거. 그 정도는 안 줄어. 면은 그러니까 팍팍 줄는데 그쵸. 그렇게는 안 주는데 약간씩 줘. 조금씩 주고. 나도 그 양복 안감을 하다가 이 인견 협의회 생기면서 겉감을 좀 나도 해볼까 하다가 내가 할 때마다 그 나는 인견이 자꾸 줄다 하는 걸 해가지고 그걸 뭐 크게 전망이 없다 싶거든. 그래서 난 그 안에는 그거 하나 문제로 괜찮게 몇몇 사람은 잘했어. 그러면 인견 다음에 이제 아세테이트가 나오는데 아세테이트는 저번에 말씀하신 게 물로 하는 기계로 아니, 아스테이트는 그냥 북짓기로 제작했고 그런 또 기계로 하면은 에어를 짜야 돼요. 물로는 못 짜요. 아스테이트. 아세테이트도 물로 짜야 되는군요. 아스테이트 전기를 해가지고 에어로 짜야 돼요. 그럼 물로 짜는 건 네? 에어 원 어쨌든 물로 하는. 그러니까 그 워터. 그거는 어떤 직물을 짜는 기계예요? 포리에스테르하고 나이로. 그러면은 물로 짜는 저번에 말씀하신 게 인견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된다. 안 돼. 경사는 포리에스테르나 나이로로 하되 위산은 물로도 쳐요. 인견을.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교직이라 하지. 포리에스테르 인견 교직. 나는 그 포리에스테르 그 위사에다가 경사 인견을 쳐가지고 그 당시에 그 댄테이지 말하자면 댄테이 70인치 제작해갖고 나도 한 2, 3년은 또 많이 팔았는데 그게 이제 100% 인견이 아니다 보니까 큰 인기가 없어. 기계가 이제 점점 더 가격이 비싸지고 공장에서 제가 보니까 크기도 굉장히 크고 하던데요. 네. 그런 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계는? 기계를 어디서 가져와요? 일본, 일본에서 가져와요. 일본에서 주로 하고 또 저 체코라든가 이런 유럽 쪽에서 이제 특수한 그 기계는 그것도 가끔씩 들어와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네요. 예, 기계 한 대당 보통 3천에서 5천 원. 하지만 그러면은 기계가 뭐 고장난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따로 기사가 있나요? 그러는 기사들이 다 배워가지고서 하죠. 기사가 없으면 못 돌려요. 그 다른 분 구술하실 때 이제 종닦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 다른 분을 찾아가서 뭐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할 적에는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가 잘 아는 사람 그 윤용철하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기사를 잖아. 그래 가끔씩 뭐 몇 번에 아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받아내가지고 집에 고쳐줬거든. 족닦기 고치는 기사 따로 있었군요. 예, 있었는데 근데 저쪽 저 위에 돌아가는데 저게 뭐가 하나 떨어져도 잘 모르잖아. 근데 그 볕자는 아가씨들은 다 알아. 저쪽 덮에 계속 짜니까 뭐가 고장나네. 그래
아저씨 저거 고장 나 저거 하면 돼. 그래 물어서 고치다 보니까 자연 기술이지.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한국에도 실 만드는 공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예, 원전 레일, 인전 만드는 원전 레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뭐 하다가서는 또 공해도 심하고, 그 도농에 있었거든요. 도농에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공해 심하다고 뭐 주위에서 데모도 하고 이랬는데, 그 기계가 아마 중국으로 가져갔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없어요. 그게. 네. 그러면은 이제 실로 저렇게 인견을 재직할 때는 뭐 다른 공해라든가 그런 건 화학약품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니, 인전 채취하는 데는 공해라는 레일이 없어요. 단지 소리가 나니까 소음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인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수출량이 많이 줄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혹시 코로나 때 동신직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어차피 그 코로나가 돼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판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생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그 고려시대가 생지를 그 안감인데 팔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상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물건을 영 적게 가져가죠. 코로나 때는 애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전체적인 인견 사업에 큰 영향을 좀 미쳤겠네요. 코로나 사업 때도 인연에 큰 영향은 몰라도 하여튼 조금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은 코로나 전에는 좀 인견 사업이 많이 번성하고 예, 있었나요? 예, 한참 번창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약간 저러지는데 코로나 또 와가지고서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다 뭐 할 것도 안 하잖아요.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아드님이 동신직무를 인수하시고 나서 경영에 조금 어려움을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로 사는 게 생겼거든. 생산을 해도 그 판매 값이 안 오르니까 시장에서 판매 값을 안 올리고 그걸 배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건뭐 때로 사면 다른 건 뭐 그냥 다 넘어가는데 이 원단을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뭐 적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다음 월마라도 이익을 보는데 이게 적정한 가격이 아니고 전부 이제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이 심하니까 값을 뭐안 올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포리에스테르 안감은 값이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때는 또 물건도 안 나갔지만 지금이나 똑같아요. 값이. 원자값은 자꾸 올라가요. 인건비, 전기요금, 원자값은 올라가는데 원단값은 하나도 안 올라가요. 옛날에 요금할 때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 값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폴리에스터 값은 안 오르는 걸까요? 다른 건 다 오르는 아니, 원산은 뭐 기름값에 따라서 자꾸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우리 이 원단은 상인들이 값을 올려줄 생각을 안 해요. 그 우리가 안 올려주면 못 자겠다 그러면 너뭐 안참 아니지 이런 식으로 배짱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법이 없어요. 물며 계속 먹기로 근거리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주를 해야 돼. 이제 배드민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배드민턴은 94년부터 이 자리에서 앞에 보면 마당에 코드가 두 개가 나와요. 기기로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코드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 하다가 밖에서는 바람이 불면 공이 날아서 여기는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삼용화점이라고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 그 공장을 3층으로 올리듯 원래 3층이 됐는데
뭐 물건도 놓고 하기 위해서 3층으로 올렸어요. 3층으로 올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물건을 그다 쌀 물건이 안 되니까 3층이 비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우리가 배드민턴이라도 가서 좀 치자 해가지고 거기서 한 3, 4개월 정도 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체육관을 어떻게 또 뭐 우리가 설득을 해서 써보자 해가지고 그래 그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 우리 직물조합장하고 동기동창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조합장이 그 송교장 그 우리 배드민턴 좀 치게 그 허락을 해줄 수 안 되느냐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그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송교장이 여기 이제 마지막 퇴임하는 바로 왔는데 학교에 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하여튼 뭐 체육관 관리도 하고 하여튼 뭐 다 할 테니까 하여튼 한번 노력해봐라 이래가지고서는 한 몇 달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제 뭐 내가 연구교육청하고 뭐 타협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언젠가는 아니 사용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용 그 처음부터 얘기를 할 적에 사용하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씩 해갖고 뭐 1년에 한 300이나 만원 주겠다. 이럴 때만 이 교장 선생님이 한번 전화가 와가지고 사용하라 해가지고 그러면 300만 원을 우리 그 총무 보고서 무조건 300만 원 통장에 넣어라. 그래서 300만 원을 넣었더니 또 이 교장 선생은 이걸 가지고 그 급식소에 아마 뭐 시설물을 잘 했던가. 그래 연구교육청에서도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우리가 커튼도 새로 싹 하고 하여튼 제가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래 그 일로부터 이제 매년 300만 원씩 주면 그 교당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다음 순간에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어요. 일반 전화기 근데 학교 교실에 수신 전화기 받는 거 걸지는 않고 받는 것만 수신 전화기만 전부 다 이제 설치를 해줬어요. 돈 300만 원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때 첫해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첫해 그래 학교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좋아요. 맨날 뭐 어디서 전화 오는 것도 받을 수 없고 그때마다 전화기 휴대폰이 어디 있겠지. 그래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앉아가지고서는 전화를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호응이 좋지요. 그래 교장 선생님도 뭐 잘했다고 해서 그래 참 도움을 받고 오늘날까지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그 영주에 체육관을 그 영주 클럽이 있었는데 체육관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 시민 체육관 하여튼 학교인가 뭐 어디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래 내가 그 경상 또 초대 그 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원주라든가 뭐 하여튼 순천 이런 데는 그 시 지역에는 체육관을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뭐 아침 몇 시부터 하고 저녁 몇 시부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영주에 그 시장학교 내가 몇 달 바로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또 새마을관을 해가지고 새마을관 과장 이름도 김양 그 사람도 영풍 부근에 그 경제과장인가 했어. 근데 그 새마을과장으로 했더라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오셨냐. 난 이제 요 배드민턴 그 경북 초대 회장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해가 안 되느냐. 아이고, 한번 알아보죠. 알아보는 거나 뭐 시장 한몇년 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뭐내 세대들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지만 한 3일 있다가 그 제거 그때부터 사용하라. 그래서 다른 운동이 아니고 약간 배드민턴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탁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다른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처음에 등산을 한 10년간 하다가 처음에 이 산에서 이렇게 배드민턴을 사람들이 치더라고. 그런데 그 우리 그 직물 공장 하는 사람 중에 그 산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내보고 한다는 그 사람이 내보고 형님 우리 배드민턴을 우리 한번 여기서 치면 안 됩니까? 이래. 한번 시작해보지 뭐 이래.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를 만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경북 지역에는 배드민턴 이런 같이 치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유행이 된 거죠. 우리 배드민턴 치는 그 한 사람은 그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조금 쳤는데 단양을 가니까 단양에 무슨 대회가 있더라고 가니까 경북에서 왔다니까 경북 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안 됩니다. 그래 이 친구 알아보더니만 경북에는 배드민턴 연합회가 없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친구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서는 배드민턴 연합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시군 뭐 하여튼 모이라 했는데 12개, 13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풍기 호텔에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 회의를 하면서 그럼 초대 그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을 우선 지명을 해야 회장이 활동을 해야 뭐가 되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 한다는 얘기. 나는 그때 거기 참석 안 했는데. 아이고 배드민턴 그 연합회장 하실 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대고서는 연합회장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래 한번 오들 찾아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모여가지고 일단 배드민턴 연합회 경북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회장해야 된대. 그것도 서울 기차 타고 올라갔는데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내 얘기가 안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등산을 계속 해가지고 뭐 내 말이가 가면 다 들어주겠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연합회장을 하게 됐더라고요. 연합회장 하면서 그때만 해도 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어느 중앙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지원을 잘해주면 100만 원. 그래가지고 초대 내가 회장하면서 서울에 이제 전국 대회가 있어가지고 나가니까 경북은 경북 대표를 이제 선발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서울 잠실체육관에 모이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보니까 체육복도 새로 했고 막 깃발도 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오는데 그래 얘기는 들었는데 경북에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만 해도 다른 시군은 하여튼 그 시군에서 협조를 받았는데 경북 체육회 연합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경상북도는 할 수 없어가지고서는 뭐 옷은 못 해주고 티 한 개씩 똑같은 걸로 돼 있고 어서 2대 드려요. 그때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어서 한 대 그 당시에 70만 원입니다. 하룻밤 자면 한 대가 1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대 것만 해도 300만 원. THG. 한번 그 운동하는데 한 7, 800만 원, 1000여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글쎄 그 당시는 내가 참 이거 한참 저것도 좋았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썼는데 한 3년 정도로 하고 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3년 정도 했는데 참 막말로 그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더라. 왜냐하면 1년에 한 3천만 원씩 이상 들어가는데 그래 한 3년을 하니까
돈이 한 1억 이상 떼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회를 만든 회의를 소집해 만든 친구한테 다음에 네가 해라 하는데 조건을 내가 할게. 그 당시에 연합회장이 분담금이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300만 원으로 내가 줄여 넣을 테니까 300만 원 해가지고 연합회장을 그래도 배드민턴을 쳤다 이러면 그래도 연합회장 했다 면 어디 가도 뭐 갈세는 안 하니까 한번 해야 되니까. 그 3년 반을 하고 내가 이거 내가 또 내처럼 하다가는 절대 뭐 할 수도 없었거든. 그 사람들 능력은. 그래서 그 사람 몰려줘가지고 한 그것도 한 2년, 그 당시에는 임기가 2년 해 하다가 그래 하여튼 나는 그 배드민턴을 연합회장이라 하니까 각 지역에서 배드민턴 그 시는 시연합회장 그 회 모임이 있다고 해서 또 보라. 그 갈 때 그냥 못 가요. 하다못해 뭐 꽃다발이라도 한 개 해야 되니까 최하 10만 원 그리고 또 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가용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는 자가용에 아마 나이가 39살 되었죠. 그 78년도에 그것도 그 당시에 원이 자동차 값이 250만 원인데 30만 원 커미션을 주고 6개월을 기다려가지고 78년 10월 달에 그때 차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차를 먹었대. 그때만 해도 중계 자가용이 5대. 그러니까 뭐 그래 그때도 그 내 연합회장 한 게 차가 있으니까 쫓아다니지 차가 없으면 못 쫓아다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운전한 지가 그러니까 39살부터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45년 하면서 차를 13대를 바꿨어요. 그렇게 많이 바꾸셨어요? 네. 호니원, 호니투, 스텔라, 다이넥스티, 그랜저 2400, 하여튼 차를 13대를 특별히 차를 좋아하세요? 예? 차를 이렇게 뭐 수집하거나 아니면 바꾸는 걸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그래서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그때 차 타가지고 참 부지런히 닦았는데, 이제는, 그리고 이제 타면 그 국산차를 탔는데, 딸내미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아버지 차를 벤츠로 바꿔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67살인가? 그때 벤츠로 바꿨어요. 한 번은 딱 모였는데, 키를 주면서, 아버지 벤츠 키. 그래서 새카만 벤츠, 이 클래스, 지금 타는 게 이 클래스 2200cc, 그걸 한거 샀거든요. 그때만 해도 벤츠 타고 가면은 구경하느라고, 야, 이 벤츠 왔다 이랬는데, 그래, 그것을 마지막에 이제 그 벤츠를 타고는 그 10년을 타요. 10년을 50만 킬로를 탔어, 50만 킬로. 뭐 보통 사람 상상도 못해. 그래 50만 킬로 탔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이 홍천에서 스키 타러 갔다고. 그래서 형님들 스키 타는 거 보러 간다고 갔다가 이제 해가 진다 하길래 내려오는데 하여튼 그 삼성 그 차가 여자애가 운전을 하면서 카브를 터는데 집 카브를 못 꺾고 내 차에 갖다 들이박아가지고 앞에 그 운전대 왼쪽 바퀴가 완전히 박살나고 차가 쭉 들어가고 에어백이 터지고 사람은 아무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 차 폐차하고 10년 만에 폐차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국산차가 어지간한 거 타야 되겠다 이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또 지금 차 여기 지금 7년째인가 그러니까 맞아 67년에 내가 10년에 77살에 그래 지금 우리 7년째 이것도 지금 한 키로가 21만 키로 탔어요. 그래 그간에 뭐 사고라 큰 사고는 내가
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다른 차들이 와서 살짝 봐주고 안 그러면 또 빠꾸 하다가 살짝 오고 막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다른 차가 와가지고 막 그래서 지금도 뭐 아이도 운전하는 거는 전부 변수 회사들하고 깜짝 놀라요. 그렇죠. 21만 처음에 타가지고 뭐 몇만 킬로미터 된다. 차를 왜 이렇게 많이 탑니까? 벤츠 타는 사람 이렇게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사가지고서는 뭐잘 타야 1년에 한 10,000km 타면 잘 탄다. 그냥 1년에 한 30,000km씩 타니까. 어디를 많이 다니세요? 운전해서? 근데 아까 얘기 딸내미들은 대구도 가지요. 또 뭐 지금은 이제 친구들하고 그냥 분기에 옛날에 업장하던 김영철이라고 해서 업장도 오래 했고 하여튼 그것도 수단이 좋아가지고 하는 뭐 군수가 오면 언제 군수를 삶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분기 업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철이 뭐 하여튼 그 우리 12명이서 부부가 그 당시에 한 30몇 살 됐었죠. 그때 그래 이제 매월 10일 날 모여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는 한 40년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임에 어디 놀러 가다가 뭐 1년에 한 몇몇 대씩 가요. 부부끼리 다 태어나. 그러니까 차 보통 한 3대, 4대 이렇게 가. 그럼 뭐 보통 한 3대 정도 이렇게. 그럼 뭐 내가 뭐 만날 추석이지. 그래가지고 나가자면 그래 다르다 보니까 1년에 하여튼 5만 킬로씩 10년에 50만. 배드민턴은 실제로 시합도 나가고 네? 배드민턴 시합도 나가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전국 대회 나가가지고 60대 금메달 따는 것도 집에 많이 있어. 메달을 따셨어요? 그 메달이 집에 가면 수두룩해. 그렇게요? 지금도 80대 나가면 뭐 모르긴 몰라도 거의 금메달 딸 거예요. 지금은 시합은 안 나가시나요? 안 나가고 여기 하여튼 이제 참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정도 안 해주지만 영주시 그 배드민턴 협의회장이 동해라고 요넥스 대회를 나가는 그 얘기하면 길지. 그 여자가 갑자기 수집해 이런 것들 갑자기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배드민턴 분기 7적에 김천에 그때 김천이 배드민턴이 경상북도에서 유명하거든. 그래 김천에 그 사람들한테 그 코치를 하나 그 선별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동현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기 코치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여기 있다가 같이 운동하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 동현이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그 김종현이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 동양대학교 무슨 했던 그걸 근무했어 하면서 그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해. 그 요새는 뭐 나이 많은 사람은 원래 60대 이상을 60대까지도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영주 시장기라든가 영주 협의회장기라든가 이런 거 해도 60대밖에 없어. 그리고 전에 그래도 몇 분은 그래도 전국 그 경북 초대 협의회장이라고 그런데 대회할 때 초대라도 하대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언제 뭐 말 한마디도 없는. 그 배드민턴 역사가 참 오늘까지 해준 것도 그런 공적을 생각하면 언들 뭐그 대회할 때 그래도 아이고 뭐 오던 나왔었잖아요. 오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그래도 이래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가 초청장을 보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하다가 없어요. 나이가 있고. 그럼 이제 은퇴하시고 난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주로 뭐 공장 관리는 별로 안 하고요.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는데 내가 그 영양진과예요. 영양진과인데 영양진과가 1530년이 되도록 재단이 없어요. 그걸 아시는 분이
비석하고 뭐 문관석하고 그 사다에 있고 막 비석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시적 그 비석 세워놓고 그 재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가니까 그 회장이 김 회장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래. 뭐 소원이 아니까 우리 영양 인가가 재단이 없는데 재단을 내가 만들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네. 그게 다 돈인데 이 잘 사는 사람도 더 많이 있는데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럼 도대체 그 재단을 만드는데 얼마나 드는데 한 1억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 그럼 하여튼 일단은 내가 5천만 원을 내가 내놓을 테니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나머지는 돈을 갖고 화별로 거다가 그리고 한번 시작합시다. 그러니까는 막 이 회장이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게 이게 그 회의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살았단 말이지. 우리 이게 김영동이가 돈 5천만 원 이 재단 만들기 내놓는다 하니까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3천만 원 참 낸다 했다가 나중에 돈을 더 저래가지고 2천만 원 줬었는데 그건 또 돈만 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추진을 해야 돼. 영양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단소를 만들 자리를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땅이 있다는 게 그 영양김씨 땅이 어디 있느냐니까 영해 그 축산 영덕 축산항이라고 있어요. 축산항에 그 보면 우리 선거 등재 산도 하나 있고 그 일대 산이 전부 그 영양김씨들 산이에요.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하락하니까 우리 사는 거는 전부 다 이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는데 거기다 해놓을 필요가 뭐 있는데 우리가 성이 영양김씨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우리 원조상이 그 풍랑으로 인해가지고 축산하게 들었다가 신라 경덕 왕때 지금 그 얘기하니까 청나라에서 거기에 살도록 해주려 해가지고 그 도급지를 영양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성이 그 김씨 연암 김씨인데 그래 영양으로 도급지를 주니까 그래 영양김으로 그래 이제 했는데 영양김으로 와가지고서는 성씨를 김으로 하니까 저 연암이고 또 남쪽 저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왔으니까 그 경덕왕이 사성을 하라 해가지고 남씨로 지금 남씨들 많잖아요. 남씨로 사성을 주는 거야. 그래서 김가가 남가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김가는 또 어떻게 된가 하면 그 당시에 아들 그 한 분을 같이 데리고 일본을 가다가 풍랑을 같이 만나가지고 이리 와서 저랬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 사성을 하니까 본인은 사성을 했는데 아들은 김씨로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 아들의 김씨 그걸로 영양김으로 되고 그 사성을 받은 아버지 성이 남가가 됐죠. 그래 남들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이 3살을 태어났는데 그 이제 그 남씨도 영양남, 의정남, 고성인가 세 사람 다 갈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씨는 그 한 사람이 자손이 퍼뜨리고 그거는 3사람이 자손을 퍼뜨리니까 남씨들은 이 몇 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내가 영양 가가지고서는 산을 살펴다가서는 그 산을 하나 그 가수원인데 아니 밭인데 영양가가 산이 전부 밭이에요. 그래 누가 그 중개업자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디가 판단이 돼가지고 그래 그가 사가지고 거기에 8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데 그것도 또 말하면 끝이 없고 그 영양을 아마 한 100여 번 더 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서는 그 재단을 막 다 만들어 놓고 우리 회장은 만들고 한 3년 있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게 몇 년도에 98년에 시작해가지고 98년도에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24, 5년 요새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그
해마다 거기 이제 제를 올리는데 음력 3월 10일로 달 날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시제를 지내는데 뭐 그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뭐 했잖아요. 해마다가 금년에는 그 성대하고 다. 그래서 지금 영양 김가라에 대해 가지고서는 하면은 날 모르면은 솔직하게 영양 김가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게 영양 김가에도 문중에 출입하는 사람은 다 알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영양 김가 중에서도 벼슬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경북 경찰청장 하는 사람이 영양에 초도 손실 갔다가서는 자기가 영양 김가하니까 그 재단을 만들어 놨다는 걸 아니까 그게 가가지고서는 그 설명을 들었는가 봐요. 아 그래 한번 전화가 왔어요. 경북 경찰청장 김희차입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화하니까 내가 이제 회장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암만 경찰청장이라도 내한테는 들으니까 정치인의 어른이니까 경북 경찰청장 김희차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받고 어떤 제가 그 영양 김인데 그 영양 초도 선지 갔다가 그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노고가 많으셨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경북 경찰 대구 내려오거든 청에 꼭 좀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내가 그 들어갈 일이 있으니까 근데 경찰청장이 됐을 적에 우리 정치인들이 거길 갔는데 나는 그때 미국을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못 갔거든. 그래 난 못 봤어. 그랬더니만 그래 전화가 한 3-4번 왔어요. 내가 안 가니까 오더니만 나중에 또 관력이 나가지고 서울로 갔어. 서울로 가가지고 있다가 또 대전경찰청장으로 관력이 나. 그 대전경찰청이 관력이 났는데 대전에 가면은 또 그 우리나라 성씨들 275개가 되는데 그 성씨들 뿌리공원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대전 중구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성씨 275개 성씨가 이 표석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해놨어요. 그때만 해도 12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 나도 그걸 알고서는 이제 우리 그 영양김 씨 한 사람이 대전에 사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그래 통보가지고 그래 해가 그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20개에서 우리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한 100여 개를 더 만들 적에 우리가 들어가요. 지금은 하여튼 성씨는 275개인데 그게 성씨 저게 있는 게 220개 정도 있어요. 이 표석이 다 해가지고서 저 뿌리 그 설명서 그다 글씨를 새겨가지고 뿌리 그 대전에 뿌리 공원이 끝나고 주로 문종이 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죠. 지금 그래 회장이 몇 분이 바뀌었는데 꼭 회장 된 사람이 꼭 어디든지 전화해서 같이 가더라고. 아직까지 내가 자가 운전을 하고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은퇴 후 생활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이제 문중이 민영이 이제 시간이 좀 많아졌겠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장 일은 많이 안 돌보신다는 거죠. 공장에는 뭐 별로 돌볼 일 없고 그러니까 저 아들이 다른 데 나가 사니까 그 수의택이 심어 공장 지켜주는 거지. 혹시 다른 취미 생활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뭐 배드민턴 치니까 매일 아침에 배드민턴 치고 매일 근데 하루 일과가 그 운동을 안 하면은 하루가 지금 아침에는 뭐땀 흘리고 오늘도 오늘도 뭐 사람 6명밖에 안 나왔는데 나와봐야 전부 다 그 60대거든. 60대 하거든요. 그럼 요즘도 아침마다 배드민턴을 치세요? 네. 영주 시민운동장 거기서 치시는 거예요? 어디서 배드민턴 초등학교 체육관. 초등학교. 아까 얘기했던 네. 초등학교 체육관을 그래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시작. 오늘날까지 계속 대여해서 그럼, 거기서 예, 하시는 계속.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동신직물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나가야 될 법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원단 생산하는 거 그걸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수출이 좀 잘 되고 경기가 풀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풀려가지고 다른 경기는 뭐 풀릴지 몰라도 아이들이 안감 계통은 중국 때문에 안 돼요. 중국에서 워낙 자꾸 싸게 파니까 우리 시장 아이들도 값을 조금만 올린다 하면 우리는 못 올린다. 너들 올리니까 우리는 수입한다고 그래요. 네. 중국하고 무역이 안 될 때 내가 할 때는 진짜 뭐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도 좀 만지고 하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가 돈을 많이 줬죠. 중국하고 무역이 되고부터는 우리 서면은 영 중국에서 워낙 싸게 잡거든요. 그 중국 거가 싸도 질은 한국게 더 좋거나 그렇지 않나요? 요사이는 뭐 이제 중국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요사이는 또 중국도 잘 만들어요. 예. 저들도 매일 살아가려고 하면 매일 나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매일 중국도 지금 잘 만들어요. 그럼 중국 그 섬유가 가격이 낮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인건비가 좀 싸서 중국에서 그렇지 모든 물가가 싸잖아. 중국. 그러니까 여기서 국내에서 우리는 인건비, 전기요금, 이 원자재 자꾸 올라가고 이 원단 값은 안 올라가네. 우리 워터제트 기계 한 대 녹음할 때나 처음 할 때는 전기요금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웠어요. 지금은 전기요금은 20몇만 원씩 치고 많이 올랐대요. 150% 정도 올랐어요. 거의 한 달 전기요금이 216, 20만 원이 넘어요. 180대가 돌아가는데 4천만 원, 4,600만 원씩 나오거든. 전기세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전기요금은 그렇게 올랐다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게 4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원단값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린다 하면 우리 수입한다고 하고 보장 부르니까 올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자꾸 짜고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 30대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한 50대 보다가 이제는 50대도 안 돼가지고 70대, 80대 한 사람이 보니까 해놨으니까 그러니 인건비도 많이 줘야 돼. 가격 경쟁에서 좀 힘드네요. 예, 중국이. 힘들어요. 그럼 이제 면담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인견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인연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저기 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래도 인삼하고 뭐 사과도 좋지만은 이 분기 인연도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요사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합장 할 때만 해도 분기 인연 원사를 한 달에 뭐 100톤씩 이렇게 사다가 이거 분기에 팔았는데 어제는 뭐 전부 다 그 개개인 플레이 해가지고 개인 장사꾼들한테 서로 뭐 값싸게 살려고 해가지고 인견을 이 조합에서 하는 인견을 안 사고 전부 다 개개인이 다른 데서 거래를 하니까 지금 조합도 뭐 운영이 뭐 진퇴양난이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합 말고 또 협의회가 있는데 분기직물조합에서 그대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분기직물조합에서 인연협의회를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인견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인견협의회에서 이제 그 회원을 열 몇 명이가 되는 걸 해가지고서는 하는데 거기다가 또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늦게 그 뭐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인견백화점하고 뭐저차한 세 사람이서 그 협동조합을 또 협의해서 그냥 하지 자기는 나름대로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또 영주시에다가 협동조합 허가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장문편과 시작했지 왜 이 사람 편을 가려는 거냐 분기 협의회에서 하면은 협의회로 끝나는 거지 협동조합을 왜 승인을 해주냐 접수하는 걸 그거들을 법적으로 그것들 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해주니까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 사람들 한 3, 4년간 나름대로 또 뭐 저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몇몇치는 요새 지급도 하고 있지만 뭐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합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좀 약간 이렇게 갈라져 이제 전부 갈라져. 이 뭉쳐야 사는데 전부 시세가 좀 갈라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금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아드님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단가 좀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옆에서 이제 뭐 코치가 아니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 서울 가면 시장이 옛날보다 3분의 1도 안 된대요. 안 되는 데다가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값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뭐 마음대로 하라 수입하고 못 쓰겠다는 거지. 못 쓰면 우리는 국경 세워야 되잖아.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시세대로 지금 자기네들 주는 시세대로 그저 억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적자가 자꾸 나가지고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오늘한테 적자 날까지 한 달에 뭐 마이너스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은행 돈도 뭐 대출을 최대한 꺼내가지고 쓰는데 안 돼. 그러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저 저 사람들이 단가를 올려줘야만 되는데 단가를 안 올려보니까 그냥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장을 지금 그 은행 돈만 없으면 정리 싹 하고 뭐 세우기는 은행 돈이 있으니까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장은 계속 돌려야 되는데 적자는 좀 네.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드님이 좀 의지를 하시나요? 아버지가 길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아드님이 많이 의지를 하시고 조언도 얻고 좀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지역에서 그래도 알다시피 공단 조사고 직무조합 저것도 내가 살린 거나 똑같거든요. 내가 조합장이 돼가지고 그 남의 집 세만 얻어가지고 사무실 하던 거 건물도 내가 한 개 샀어요. 당시에 8,600만 내가 그 인벤타를 많이 팔아가지고 그 수수료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8,600만 원 가지고 집을 사 건물을 학교 앞에 사가 초등학교 앞에 사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안 입고 그거는 세를 주고 우리 직무조합을 공연농단 사무실 여기서 내가 하면서 이거 옮겨가지고 하고 그래 이제 저쪽에다 그 건물 짓잖아요. 그 돈이 남은 돈을 그 직무조합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그게 직무조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쪽 여기 있는 건물을 팔았어. 그 팔았는데 그 당시에 8,600인가 하는데 하여튼 꽤 오래 세월이 흘러가지고 1억 6천인가 1억 7천인가 나왔어요. 그래 하여튼 그 돈 조금 원래 있던가 하고 해가지고 한 2억을 정기 예금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관리를 좀 하고 했는데 이제는 한 10년 이상은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 근데 아들이 지금 그 하니까 또 이사가 조합 운영이 기로에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풍기 인견 사업에 몸담으셨는데 내가 인견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잘한 일 같다. 이거는 정말 기억에 남고 내가 보람이 있었다. 아니, 나는 주거 지역에서 그렇게 하던 거를 공단 만들었고 또 지방 산업단지 만든 이것이 제일 보람이죠. 그리고 이거 또 등산을 하면서 서울에서 밀어봄에 표석 내가 일본 참부 총장한테 각서 쓰고 표석을 드리고 그거는 뭐 진짜 참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할 일이 됐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뭐 경북 연합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돈을 참 한참 뭐 만질 때니까 돈을 써도 뭐 어디 자국도 안 나고 해가지고 돈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별로 다 소용없어. 그러면은 이렇게 풍기 인견에 관련해 가지고 면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예. 1, 2차에 걸쳐서 이렇게 긴 면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그뭐 분기 그 임견이라든가 또 공단이라든가 지방산업단지라든가 그 만든 거 그거 누구도 이 내용을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오늘 정말 이 문화원에서 이렇게 뭐 연담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는 더 이상 감사하죠.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